완전히 무리수를 뒀다. 김정은이 말을 하는 그 법이니까 3주 만에 좌초된 구축함을 세워서 페인트 칠하고 껍데기만 내부는 아마 골마 터져 있을 거다. 용골이라고 하는 뼈대 부분이 휘어요. 엔진도 있었을 거고 침몰할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 내실이 있겠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도와준 정황이 있겠지만 그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겠냐는 거죠. 그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2023년 9월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함이라는 걸 취역을 시켰어요. 그 잠수함은 진수식 성대하게 하고 나서 첫 출항 때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그런 설계 능력이 없어요. 북한이 지난 4월에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는 이제 최령해, 최근민의 상임위원장 아버지 최령해고요. 항일 빨치산입니다. 이게 남포조선소에서 진술했죠. 4월 말에. 그리고 5월 21일 날에는 이제 남포는 서해고 청진, 동해에 있는 청진 조선소에서 5,000톤급 구축함이 진수 도중, 그러니까 남포에서는 정상적인 진수였고 이번에는 횡진수라고 해서 구축함을 옆에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을 해서 함수는 땅에 걸려있고 한미 부분 3분의 2가 바다에 있는, 이게 좌초로서는 최악이에요. 최악인 상황이었거든요. 현장에 김정은이 있었고 딸 김주희와 함께 경로했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을 했고 그 현장에서 6월까지 정상화해라, 바로 세우고 복구해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일 날 북한 보도에 의하면은 정상적으로 진술을 했고 여기에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웃고 떠드는 거 보니까 그럼 3주 만에 좌초된 구축함을 세워서 그것도 청진에서 나진으로 옮겨서 진술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견 놀랍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름은 이제 강건호라고 줬어요. 강건은 6.25 때 민족보위성 부상이었거든요. 국방부 차관이죠. 6.25 때 전사했습니다. 전사했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했던 빨치산입니다. 강건도.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이름으로 구축함을 한 명을 지은 거죠. 근데 이게 블랙 코미디인 게 이 함정이 제일 최악의 좌초 상태가 머리는 땅에 걸려 있고 몸은 바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력과 부력이 다르죠. 그럼 파도에 의해서 계속 함이 스트레스를 받죠. 이 부분이. 거기다가 동해에도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럼 물이 빠지면 내려갔다가 물이 올라오면 올라오고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 용골이라고 하는 뼈대 부분이 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침수가 상당 부분 됐거든요. 이번에 진수된 장면을 보니까 함포도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엔진도 있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내부 장치들이 있었을 텐데 레이더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은 염분에 아주 취약합니다. 염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부는 완전히 못 쓰게 되거나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21일 만에 다시 정상으로 세웠고 나진으로 이동을 해서 진수까지 이루어지는데 3주밖에 안 걸렸거든요. 세계 기록입니다. 최악인 상태에서 함정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얘기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청진 조선주소의 기술자가 이 함정 복원 과정에서 사망했다, 희생됐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애국자로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리수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전문가가 정상화, 복원 과정에서 사망했을 정도로 무리를 했다는 얘기죠. 일부 보도가 됐죠. 풍선까지 띄웠고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모습까지. 일부 사람들이 세웠다 그러는데 5,000톤급 함정을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몇만 명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 장비를 활용을 한 게 주역이고 아마 사람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저 강건함은 진수하고 자빠지고 다시 진수하는데 정상화, 복원하고 진수하는 데까지 3주밖에 안 걸렸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세계 기록인 동시에 그 세계 기록의 내용은 아마 부실할 거다. 정상적인 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김정은이 말을 하면 그 법이니까 이제 완전히 무리수를 뒀다. 그러니까 넘어진 배 페인트 칠하고 껍데기만 지금 했을 가능성이, 내부는 아마 골마 터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청진에서 나진으로 끌고 가서, 나진이면은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거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진에 있으면 러시아 기술자가 못 오나요. 오히려 나진으로 끌고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그렇게 보면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안전하게 배를 수리하려면 남포로 와야죠. 남포가 최대 조선소니까. 근데 남포는 남해를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주도 뒤로. 그 고물배를 이끌고. 그럼 침몰할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나진으로 간 거다. 나진에서 급조해서 지금 진수하는 모습을 아마 밤새 했을 거고, 그리고 함포까지 장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도 김주혜도 갔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4월 말에 진수했던 최연호도 지금 진수한 지 2, 3일 만에 모든 무장 발사 시험을 했거든요.
보통 그런 게 1년 걸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이틀 만에 다 해버렸거든요. 그 무장박사 시험도 표적이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거다. 그냥 보여주기 싫을 거다. 따라서 이번 강건함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또 우리가 어디서 추론해 볼 수가 있냐면 2023년 9월에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함이라는 걸 취역을 시켰어요. 그건 로미오급 잠수함. 이것도 건조된 지 한 40년 된 거거든요. 그 동체의 직경은 늘리지 않고 동체 길이만 늘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늘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과분 수형 함교에다가 10여 발의 SLBM과 잠수함으로 순항미사일 발사관을 달고 성대하게 진수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다. 물론 이제 엔진은 재래식이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기는 이것도 핵잠수함이라고 부른다라고 성대하게 진수시켰거든요. 그 잠수함은 진수식 성대하게 하고 나서 첫 출항 때 기울었어요. 잠수함 기울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반 진반 그 잠수함은 지금 오랫동안 자망하고 있다.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진 지 40년 된 잠수함에 기형적으로 길이를 늘리고 함교를 지나치게 확장을 해서 미사일을 넣냐 이거죠. 그럼 처음부터 정상적인 작동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했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김군옥이라는 이름에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6.25 때 주문진 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의 어뢰정 전대가 50톤급 한 6척, 5척 정도가 연합군 선단을 공격을 했는데 모두 전멸당했거든요. 그리고 2척 정도만 살아서 돌아갔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문진 해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북한은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이 김군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50톤급 어뢰정의 정장이었어요. 정장인데 50톤급 정장의 어뢰정이 볼티모어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순양함, 북한 표현으로는 발지모르함이라고 그러는데요, 발음을. 50톤급의 어뢰정이 10,000톤급 순양함을 격침시켰다. 이거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 김군옥이라고 하는 어뢰정 정장을 북한의 영웅으로 만들고 안장을 해서 북한의 영웅으로 미화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그 배의 이름을 졌는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냐? 북한이 침몰시켰다고 하는 볼티모어함은 그 당시 이미 퇴역하고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어뢰정대가 전멸당하고 겨우 살아 돌아갔거든요. 2척 정도가. 근데 그 어뢰정 정장을 영웅이라고 조작을 하고 그걸 또 떳떳하게 아무 부끄럼 없이 김정은이 아는지 아마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김정은도 세뇌당한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50톤짜리 어뢰정이 볼티모어함이라고 하는 10,000톤급 순양을 격침시켰다는 걸. 그렇게 세뇌당한 거죠. 당했으니 거기 이름을 붙였겠죠? 이거 얼마나 블랙코미디입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영웅을 만들어서 애국 열사랑에 안장시켜놓고 그 이름을 버젓하게 전술핵 공격 잠수함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군의 현실이에요. 북한의 뒷모습. 이거 전혀 조작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어폐 엎어졌어요. 정상적이라면 폐기해야 됩니다. 저 정도라면.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인명손실까지 입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모르죠. 그 기사장만 유명한 사람이니까. 끌고 가서 페인트만 칠하고 껍데기만. 그리고 다시 이게 진수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관인 게 내년에 2척을 더 건조하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구축함 하나 건조하는데 한 6, 7년 걸린다고 말했거든요. 아마 1년 내에 만들 거예요. 또 뚝딱거려서. 그러니까 김정은은 본인이 천재인 줄 알아요. 왜냐? 자기가 말하면 딱 그대로 되니까요. 근데 실제는 2014년에 평천구역에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붕괴된 적이 있거든요. 부실공사죠. 거기는 경찰 간부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민보안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경찰청. 그래서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했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직접 관여한 미래과학자 거리에 은하라는 53층짜리 건물은 김정은이 설계도를 다 본 거거든요. 다 고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예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기괴하게 접시를 여러 개 묶은 것처럼만 모양만 예쁜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건물 만들자마자 건축 전문가들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사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김정은은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데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전문가라고. 만개칠남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 김군옥 영웅함, 블랙코미디죠. 존재하지 않는 영웅.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어딘지 모르는 구축함 5,000톤짜리 뚝딱 만들어내고 엎어지면 바로 세우고 페인트 칠한 다음에 웃고 떠들고 있고 이게 지금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형 구축함의 블랙코미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여기 또 이제 러시아의 방공망, 대공방어체계 판치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판치르하고 똑같이 생긴 시스템이 구축함에 달려 있었거든요. 북한 구축함에. 그러니까 북한은 이 5,000톤급이 나오기 전에 최대가 낮은 급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 6, 70년 됐을 거예요. 떠 있는 게 기적일 정도인 배가 제일 컸거든요. 1,800톤급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만든 것도 함령 10년은 됐지만 낮은 급과 압록급이라고 하는 게 1,500톤급 호위함이었거든요. 이것도 구형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판치르, 수직발사기까지 만든 그런 구축함들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북한은 절대로 그런 설계 능력이 없어요. 5,000톤급 구축함에 설계 능력이 있는 나라는 10개 나라도 안 될 거예요. 세계적으로. 건조 능력이 있는 나라는 더 안 되고. 자, 이번에 이 북한이 보여준 최연호하고 강건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러시아의 어드미랄 고르시코프 제독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련 해군 재건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그 고르시코프급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코미디냐면 모든 함정의 최대의 적은 잠수함이거든요.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제일 두려워해요. 항공모함도 구축함도. 그러니까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제일 무서운 게 대잠 초계기나 대잠 헬기거든요. 항공모함 대잠 초계기가 있지만 구축함 좁으니까 헬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대잠 헬기를 싣고 다녀요. 왜? 이 잠수함은 헬기의 또 밥이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북한 구축함에도 뒤에 헬기를 싣는 헬기 데크, 헬기 창고가 있어요. 우리도 이순신급 똑같이 생긴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에 헬기 데크가 다 있어요. 심지어 2대까지 싣고 다녀요. 잠수함을 잡으려고. 자, 북한, 지금부터 블랙 코미디를 말씀드릴게요. 북한 구축함에도 고르시코프급 형을 닮았으니까 그 헬기 데크가 있어요. 이건 뭐냐? 고르시코프급 설계도를 받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헬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헬기 데크에 여기 빈 게 아니라 여기다가 미사일을 박았어요. VLS, 수직 발사기를. 그러니까 헬기 데크는 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참고해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미사일을 박은 거죠. 그러면 자체 설계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헬기 데크를 아예 없애고 더 낮게 그 밑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VLS를 박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헬기 데크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헬기 경납고에 미사일을 넣은 거죠. 그건 뭐냐? 어드미랄 고르시코급 그 설계도를 가져다가 헬기가 들어갈 부분에 뭘 넣어요? 미사일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어있던 부분이 차니까 균형이 안 맞겠죠. 무게균형이. 함에. 그래서 엎어진 거예요. 진수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구축함이 동해로 나가면 헬기가 없잖아요. 경납고에 헬기를 못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간 돌아다니면 뭐의 밥? 잠수함의 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무식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김정은이 모든 걸 개입을 하니까 기형적인 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 함은 동해 나오면 바로 죽어요. 대잠 헬기도 없으니까. 심지어 북한은 대잠 헬기가 없어요, 지금. 싣고 다니는 헬기도 없어요, 대잠 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이 또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같은 러시아제와 똑같은 걸 공개했어요, 4월에. 우리도 2030년대 중반에 그 완료할 공대공 미사일을 벌써 쐈어요. 이 공중조기경보통 우리도 못 만들어서 P4에 사왔어요, 미국에서. 4대 더 주문했어요. 지금 4대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 우리 2030년대 중반이에요. 대한민국 미사일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그걸 북한이 먼저 다 해요. 이게 내실이 있겠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도와준 정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 둥근 레이동 달고 다니는 비행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이더 그 바람 불면 안 날아갈까 할 정도로 불안해요. 왜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한테 모닝 같은 자동차 하나 사다 대고 운전해봐 그러면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초등학생 다리도 제대로 안 닿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은 내겠지만 실제 성능은 미지수다. 오히려 자원을 빨아먹고 있다. 자, 북러 밀착을 하고 조기경보통제기 공개하고 공대공 미사일하고 구축함 찍어내고 신나서 김정은 입이 여기 걸렸거든요. 경제로 가볼까요? 지난해 6월 초 기준으로 북한의 $1가 1달러에 10,000원이었거든요. 지난주 6월 초 기준으로 2025년 27,000원까지 갔어요. 비싼 데는. 계속 올라간 거예요.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러 밀착이고 군사협력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요.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지. 이 국방비에. 그 다음에 민수경제, 민간경제는 김정은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북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북한군의 3분의 1은 영양실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끼니도 굶는데 일반 병사들은 첨단 무기는 가지고 싶고 그럼 더 불균형이 되는 거죠, 자원이. 그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비약적으로 전력을 향상시키는 걸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개념의 재래식 전력 형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파키스탄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라팔 격추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그렇지 파키스탄 괴멸당했거든요. 피해가. 파키스탄 공군력의 5분의 1이 박살났거든요. 군 사기도 말이 아니고. 이유는 뭐냐? 지금 IMF 구제금융까지 받고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이 와중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유지보수에. 가질 수 있는 농업국가, 가난한 농업국가가 핵을 가졌으니 이 유지보수에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어요. 전력이 기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팔 하나 떨어뜨리는 거 화끈했지만 전반적인 정과를 보면 파키스탄이 코피 터진 거거든요. 인도가 파키스탄 GDP의 거의 10배거든요.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북한도 역시 저 경제력으로는 신용은 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부담이 된다. 유지보수도 못한다. 제대로. 성능은 나오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